안녕하세요. 메카닉 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엔진 코인 열심히 하지만 시행착오가 많은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엔진은 원래 게임 코인인데요. 조금 덜 갔죠. 다른 코인들 비해서. 그래서 모나마켓 상장 폐지되고 뭐 에피니티하고 통합하고 여러 일이 있었는데 과연 투자해도 괜찮은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사실 많은 변화를 겪은 코인이고요. 상장 폐지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투자해도 괜찮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엔진은 이렇게 이더리움 위에 있는 D앱이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존재하다가 폴카다 파라체인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피니티라는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폴카다 파라체인은 폴카다 자체는 아무 기능 없고 보안을 이제 담당해주고 여기에 연결된 체인들이 이제 각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게임 체인인 이피니티를 만들고 이더리움 위에도 존재하면서 이피니티 이렇게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제 아예 나왔어요. 이더리움에서 나오고 파라체인 폴카닷에서도 나와가지고 엔진이라는 약간 폴카닷과 유사한 형태의 인터체인을 만들었고요. 이걸 릴레이 체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 새끼 체인들 있죠. 이거를 매트릭스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안에 이피니티를 데리고 와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부 파라체인을 이렇게 매트릭스 체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매트릭스 체인들은 엔진 토큰을 수수료 토큰, 거버넌스 토큰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폴카닷식 파라체인으로 만들어야 했나 했을 때 게임이라는 특성상 이 파라체인이 적합한 구조인데요. 개발자가 제작하는 파라체인이 개발자들에게 좀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게임이란 게 완전히 오픈소스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오픈소스 이런 게 조금 안 맞죠. 그래서 게임 회사에서 지적 재산권 같은 것도 있고 개발하는데 최소 막 2년씩 걸리고 돈도 막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성을 가지는 형태로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엔진 안에 들어가서 각자 뭐 일부분은 공개 안 하는 식으로 뭐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인터체인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5000 TPS 이상이고요. 5000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자기들이 밝힌 거라서 실제 이 정도일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한 반토막 친다고 해도 2, 3천은 나올 거예요. 지금 아비트럼 같은 게 한 500 TPS 나오고요. 솔라나가 한 2, 3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게임 체인으로 쓰려고 딱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능은 뛰어난 편이고요. 당연히 NFT 마켓플레이스도 가지고 있고 엔진에 연결되어 있는 매트릭스 체인들도 각자 자기만의 마켓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고 개발자들이 블록체인 언어 잘 몰라도 쉽게 체인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도 있고요. 이렇게 엔진 모바일 지갑도 있습니다. 그리고 빔은 우리가 요즘 많이 오르는 그 빔 아니고요. 그냥 엔진 안에 있는 QR코드로 NFT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가스 탱크라고 해서 이 엔진 토큰을 이 탱크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은 사용자들은 그냥 편리하게 수수료 막 일일이 낼 필요 없이 게임을 하고 뭐 나중에 여기 D앱 차원에서 그러니까 체인이겠죠. 매트릭스 체인 차원에서 대신 내고 이런 형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게임 체인들 다 하고 있죠. 엔진 개발사는 사실 최근이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난데 ERC115라고 하는 토큰 표준을 직접 개발했어요. ERC22 이더리움 같은 거죠.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토큰들. 721이 우리가 흔히 보는 크립토 펑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서로 교환이 안 되는 거. 각자 자기만의 고유 가치를 가진 흔하게 말하는 NFT를 ERC721이라고 하고요. 115는 이 각자 자기 특징을 가지면서 또 서로 교환 가능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강점들을 다 같이 갖춘 그런 토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게임상에서 화살이나 포션 같은 아이템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115 표준을 엔진 개발사에서 만들었고 이거를 엔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능력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엔진 토큰 유틸리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장점인데요. 수수료로 쓰이고요. 레이어 1이니까 거버넌스 기능이 있고 NFT를 만들 때 엔진을 주입해야 합니다. 마치 주사기로 집어넣듯이 엔진을 NFT에 집어넣어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엔진이 NFT의 최소 가치를 보장해 주고요. 이때 들어간 엔진을 돌려받으려면은 NFT를 파괴해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돌려받는 양은 발행자가 결정하고요.
엔진의 파라체인의 수수료는 엔진을 사용합니다. 원래 파라체인들은 다 각자 자기들 토큰을 쓰는데 엔진은 이제 엔진만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당연히 엔진 토큰 자체가 강력하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NFT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로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느냐? 이피니티랑 합쳤잖아요. 그런데 엔진일 때 원래 10억 개가 있었어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개. 그리고 이피니티도 토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4대 1로 스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피니티가 없어지면서 합쳤잖아요. 원래 엔진하고. 그럼 이피니티에 있던 토큰도 합쳐야 되니까 이걸 4대 1로 이피니티 4개는 엔진 4개로 바꿔준다. 이렇게 해서 합쳐진 거고요. 이렇게 합치면서 10억 개가 17억 5천만 개가 된 거예요. 많이 늘었죠. 많이 늘었고 또 이 발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최대 발행량 제한 없이 연 5% 인플레이션이 고정돼서 이 검증자들 스테이커한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뭔가 복합적이죠. 유틸리티는 좋은데 뭐 좀 저것도 늘어났고 토크노믹스도 조금 늘어난 것 같고 토큰 가치, 프로젝트 구조를 봤는데 이제 하나만 보면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사용자 채택. 아발란체처럼 아발란체 서브넷이 엄청 발달했죠. 이 엔진 매트릭스 체인이 많이 발달했으면은 엔진이 많이 오르겠죠. 보시면은 이 NFT IO가 엔진에서 쓰는 NFT 마켓플레이스고요. 마켓플레이스 1일 거래량 데이터를 따로 안 밝혀서 또 손으로 세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봤냐, 여기 볼륨이 있거든요. 이 볼륨을 엔진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현재 엔진 값을 곱한 거죠. 곱하니까 얼마 나오냐, 지금 1일 거래량이 44달러라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44달러면은 게임들이 지금 18개쯤 있고요. 뭐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래픽 같은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왜 이렇게 늦냐 했을 때는 출시가 늦었죠. 9월 13일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고 생태계 활성이 좀 늦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엔진이 이때까지 로드맵인데요. 사실은 2017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있다가 파라체인에 이피니티 냈다가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었고요. 삼성하고도 협업을 한 적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제일 최근에 있었던 좀 가장 큰 거는 스퀘어 에닉스하고 협업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NFT IO 런칭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좀 보자면요. 레이어 1체인이란 건 강점이죠. 토큰 유틸리티 뛰어나고 개발자들 도와주는 도구 있고, 이런 ERC115도 만들었고 성능도 좋다. 그런데 단점이 지금 매트릭스 체인에 뭔가 굵직굵직한 게임이 막 개발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일 트랜잭션이 매우 5수준일 때도 있고, 아무튼 거래량이 44달러였죠. NFT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낮다. 별다른 히트작이 없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경쟁 체인들은 이미 막 일루비움 같은 이런 게임들이 막 이미 출시를 다 했는데, 슈렘널도 그렇고, 얘네는 그런 대형 게임들이 별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너무 잦은 사업 노선 변경도 문제가 있고, NFT 민팅 시 이 엔진을 소모를 강제했잖아요. 엔진을 주입해야 NFT를 만들 수 있는데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그러고 싶겠죠. 그리고 이 파라체인으로 들어갈 때 엔진을 수수료를 써야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거,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발란체 안에서 서브넷 체인을 만들 때는 자기가 만든 토큰으로 막 수수료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개발사들이 엔진보다 아발란체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코인 막 이것저것 우여곡절 시행착오도 많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왔는데 조금 사용자 채택이 너무 좀 늦죠. 그래서 단점도 있고 강점도 있는 체인이고,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고 그래도 오르긴 하겠죠. 어차피 게임 메타니까 다음 물장 주제가 가장 강한 게 게임이고, 게임에 깨짜만 붙어 있어도 지금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얘도 결국은 가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최근에 핫한 그런 코인들 대비 강점이 있느냐 했을 때는 이 엔진이라는 토큰 유틸리티를 너무 지키려고 이것저것 강제한 게 많다 보니까 개발사들이 조금 기피하지 않았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NFT 만들 때도 굳이 엔진을 주입시키는 형태로까지 했어야 했나, 이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솔라나에서 NFT 낼 때는 정말 저렴하게 막 10,000개씩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는데 엔진은 하나하나 주입해서 하는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엔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A급이 아니고 한 B급 정도로 보고 있고요. 투자를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게임 메타니까 조금 살 수는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